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오늘은 만화책을 소개해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이게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또 영화가 아니라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놓고 찍게 되었고요. 또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담겨 있어서 나레이션만 나가는 것보다는 제 얼굴이 좀 나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만화 제목은 동경11이라는 작품이고요. 원래 제목은 도쿄 히고로, 직역하면 도쿄의 일상, 도쿄의 나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작가는 마츠모토 타이오라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작품을 들어보면 나 그래도 본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에요. 바로 철콘 근그리트, 그리고 핑퐁이란 작품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핑퐁으로 인연을 맺은 유아사 마사키 감독이랑 겨낭이라는 작품의 캐릭터 디자인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본 영화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푸른 청춘이라는 작품 원작의 그 작가분이 마츠모토 타이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핑퐁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진짜 좋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식으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요 동경1일 만화책 표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상당히 세요. 제가 온라인에서 9,900원에 샀는데 원래는 11,000원 정도 드는 가격입니다. 책도 상당히 고급지게 나와 있고 문학동네에서 나름 잘 만들어서 내긴 했는데 그래도 비싼 편이죠. 이거면은 영화 2편까지도 볼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결코 싸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작품 제가 이 거금을 들여서 살 만큼 정말 값어치가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작품이긴 해요. 근데 이 작품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이 작품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 대형 출판사에서 30년 넘게 만화 편집자로 근무한 시오자와라는 주인공이 자기가 창간했던 잡지가 폐간하게 되면서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담당했던 작가를 만나서 그동안 참아왔던 훈수도 좀 하게 되고, 이제 후임한테 물려준 작가와 그 후임의 트러블을 자기가 이제 이 편집자를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케어를 하면서 그래도 당신 둘이 하면은 또 다른 만화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격려도 하면서 나름의 그 퇴직 생활을 좀 즐기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퇴직을 했기 때문에 만화랑 거리를 두려고 그동안 평생을 걸쳐서 모았던 컬렉션들을 중고 서점에 팔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절대 결코 만화를 버릴 수 없었어요. 게다가 자기가 신인 시절에 담당했던 작가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와 함께 했던 작업실에서 생각을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시오자와는 만화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했던 만화 잡지를 창간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했던 작가들을 찾아가면서 그 작가들한테 자기가 만들려는 만화 잡지에 참가할 것을 부탁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자기가 좋아했던 작가들이 이런 경쟁에 밀리고 혹은 현생에 밀리고 아니면 만화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에 대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 만화를 만드는 작업, 이 창작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을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만화책에 고스란히 담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오자와가 만화를 만들어가는, 만화 잡지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창작을 할 수 있는 혹은 이 창작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떠한 불씨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어요. 제가 이 작품을 접하게 된 계기도 최근에 좀 만화 드로잉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제가 어릴 때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막 그림도 그리고 하다가 경제적인 이유, 개인적인 이유 이런 걸로 다 정리를 하고 돌고 돌아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된 건데, 어쨌든 저한테 나름 그 그림에 대한 의미가 되게 크고 만화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나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돌다가 이 조맹이라는 유튜버 분을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매일 드로잉 쇼츠나 그림 같은 걸 막 올리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도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면서 그걸 좀 끄적이고, 그러면서 또 다양한 연필 드로잉을 하시는 작가분들의 인스타나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또 찾아보게 됐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었던 재수의 연습장이라는 작가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제 신년
내년 계획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인스타나 트위터를 통해서 보게 된 거죠. 그걸 쭉 읽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의 만화 열정 혹은 창작의 욕구 이런 걸 자극한 만화로 이 동경 1위를 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그분에게 그렇게 큰 열망을 던져줬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궁금증에 좀 거금을 들여서 만화책을 사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해요. 나름 이거 보면은 진짜 좋은 소설을 읽은 것 같은 창작 다큐멘터리를 본 것 같은 그런 포만감도 있고 상당히 좋은 작품이라서 정말 강추를 해요. 물론 저는 정말 재밌게 봤지만 사실 재미없게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미형의 캐릭터,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멋진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를 주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좀 만화라고 한다면 액션이 좀 들어가고 뭔가 좀 자극적인 게 필요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강력하게 비추합니다. 사실 그림도 그냥 예술 만화에 가깝고 그리고 내용도 이렇게 잔잔바리로 흘러가다가 탁 치면서 나도 뭐 만화 그리고 싶다, 나도 뭐 영화 만들고 싶다, 시나리오라도 뭐 쓰고 싶다, 그런 창작 욕구를 자극하는 내용이라서 그런 욕구가 전혀 없는 분들은 보면서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만화라서 조금 비추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창작 욕구가 없더라도 개인적으로 만화가 혹은 이 만화 업계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본의 분위기는 좀 어떤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 분들은 보셔도 무난한 만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경 1일 여기까지 듣고 이제 정말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보러 가셔도 좋아요. 하지만 그래도 정크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정크의 독후감은 어떤지 여기 좀 궁금하신 분들은 나머지 이야기도 좀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 제 개인적인 리뷰예요. 3, 2, 1 앞에도 이야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만화가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가, 그냥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호소하던 호소인은 아니었는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릴 때 만화를 그린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그냥 연습장에다가 캐릭터 그 대갈치기라고 해서 예쁜 그냥 얼굴만 그리는 게 대부분이었고, 레이아웃을 짜고 컷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녹여낸 정말 그 만화를 만든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약간 어릴 때 왜 반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꿈이 뭐예요 하면은 대통령이요 이러는데 대통령이 뭘 하는지 잘 몰라, 정치도 뭔지 몰라. 근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약간 대통령이 1등, 뭐 대장,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프레시맨 같은 거에 레드가 대장이니까 난 무조건 레드 할래, 뭐 이런 느낌처럼 그냥 저도 어릴 때 만화가라는 직업이 뭔가 힙해 보이고 뭔가 이게 좀 있어 보이고 하니까 그냥 만화가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반성을 좀 해보게 된 계기들이 있었어요. 이런 제 입장에 놓고 이 작품을 봤을 때 이 작품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이 좀 겹쳐 보였어요. 그 중에 이 아오키라는 인물은 불평불만을 하면서 새로운 편집자 하야시와 약간 그런 트러블을 일으키던 그런 남자인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사람이 왕도적인 만화를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야시라는 사람이랑 의외로 합이 맞아 들어가면서 왕도적인 작품을 만들게 되고, 그걸 이제 잡지에 주간 연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편집부 쪽에서 이걸 처음에 제지를 해요. 왜 제지를 하느냐? 이 사람의 멘탈을 믿을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동안 마감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능성이나 이런 건 다들 높게는 치지만 그런 약간 마감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 멘탈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문제시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실제 그 걱정했던 부분들이 이 사람이 그 왕도적인 만화로 큰 인기를 얻은 이후에 한번 터지게 돼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막 보여주는데, 제가 대형 팬더 시절에는 정말 마감을 지키는 걸 꼭 하려고 했습니다. 대형 팬더 초창기 때의 그 업로드 날짜가 월요일 고정이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대형 팬더라는 인식을 되게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마감을 지키려고 이제 막 제가 밤샘 작업도 하고, 왜냐면 제가 손이 되게 느려서 통상적인 그 편집자 속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 유튜브 프리미어 편집을
그때 이제 처음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실수도 많았고, 그다음에 편집하는 게 속도가 그렇게 붙은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정해진 날짜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느 정도는 완성을 해서 던져줄 줄 알아야 이게 완성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에도 어떻게 보면 마감을 하고 있지만 외주로도 마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내가 신뢰받고 있는 결과물을 내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걸 좀 해보게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쿠사카리라는 어시스트이자 만화가 지망생이 등장하게 되는데, 초사쿠라는 유명 만화가의 어시스트를 하면서 자기 작품을 준비하는 그런 만화가 지망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얼른 뭔가를 그려서 초사쿠라는 유명 만화가에게 자기 작품을 보여주고 평가를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뭔가를 만들고는 싶어요. 그리고 막 아오키가 만든 작품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막상 집에 가면은 종이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그냥 만화가 호소인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고 나서 저한테 뭐 개인적인 연락으로 만화가가 되고 싶고, 내가 영화 감독이 되고 싶고,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고,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자신들의 의지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늘 하는 말이, 저한테 말할 게 아니라 당장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사실 뭐 시나리오도 그렇잖아요. 시나리오도 첫 줄을 쓰는 게 먼저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뭔가를 만들지 않고 차일피일 뒤로 미루다 보면 그냥 나는 허풍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을 깨고 나와야 병아리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밖에서 깨주는 건 솔직히 의미가 많이 없어요. 스스로 그 알을 깨지 못하면 나와서 살 수 있는 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지금 뭐 만화를 그리고 싶고, 그리고 뭔가 영화를 만들고 싶고, 유튜브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 카메라를 들든 아니면 시나리오를 쓰든 아니면 연필을 들든 종이를 사든 뭘 아무튼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그 시작한 걸 끝내는 거를 계속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은 끊임없이 시작하고 마감하고 시작하고 마감하고, 이 사이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 작품, 이 동경 1일에는 많은 그런 작가들의 시작과 끝, 그리고 마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다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또 새로운 자극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들을 막 생각하면서 이 캐릭터들한테 제 이런 생각이나 뭐 제 상황을 조금 이입시키면서 그러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동경 1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력히 추천하고요. 창작을 지금 하시고 싶으신 분들, 창작을 하려고 호소하는 분들, 정말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길고 길었던 동경 1일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 세상의 모든 창작자분들을 응원하면서, 그리고 모든 호소인 분들이 알을 깨고 나오길 바라면서 제 오늘 리뷰 정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서브컬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